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면서 양도 많고 암기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함이랑 끈기. 숙명여고 내신 네네 맞습니다. 네네 담당하고 있는 이은하라고 합니다. 네. 숙명여고 내신 경향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. 성실함이요? 네, 성실함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. 왜 그러냐면 숙명여고는 일반적으로 여고들이 시험 범위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숙명여고 또한 시험 범위가 아주 많습니다. 그러면 암기할 게 많은 그쵸, 거예요? 암기가 너무 많아요. 우선 어휘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. 어휘 부교재가 따로 있어서 그게 이제 한번 중간고사 때, 기말고사 때마다 한 뭐 300개에서 많게는 500개 정도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단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제 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교재에 있는 예문이 있어요. 그럼 예문이 간접 영작의 어떤 문항으로 제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 해석대로 바르게 영작하지 않은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단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뭐 동의어나 반의어도 같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암기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다가 그 부교재만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보통 2과가 들어가고요. 거기다가 또 이제 부교재 또 다른 부교재가 있는데 보통 숙명은 어법 부교재가 들어가거든요. 그 부교재가 2개예요? 2개인 거죠. 그렇죠? 네, 그래서 어법 부교재가 들어가면 거기 나와 있는 지문들에 대해서 뭐 어법상 오류를 뭐 골라라 라면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있는지 뭐 불일치, 일치 이런 것도 나오고 빈칸 추론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지문들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아까 어휘 공부하면서 어휘의 예문도 공부해야 되고 어법 공부하면서 어법을 설명하는 예문도 다 알아야 되고 지문도 이해하고 지문에 있는 핵심 문장 같은 것도 서술형으로 나오거든요. 그리고 또 핵심 문장을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 범위가 또 있는 게 모의고사가 또 한 세트가 들어가거든요. 한 세트요?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 한 세트? 네. 그게 들어가니까 거기 또 지문이 뭐 한 10개에서 적게는 10개에서 18개 들어가니까 그것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도 중요한 문장들이 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학습량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럼 지금 어법이랑 어휘는 부교재 얘기하셨고 지문은 모의고사 한 세트 얘기하셨는데 이거 말고 또 교과서 지문, 2과 그러니까 교과서 2과의 지문도 다 외워야 되고 거기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핵심적인 문장들이 있어요. 뭐 특별하게 어떤 구문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어법상의 특징적인 문장들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게 있으면 그게 제가 아이들한테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암기를 해야 돼 라고 하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.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교재, 어휘교재 예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 예문이 또 어법 문제로 또 변형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면서 양도 많고 암기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함이랑 끈기.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 성향에 최적화된 내신 경향이네요. 네, 맞아요. 네. 근데 이거 덜렁덜렁 공부하면은 쉽지 않습니다. 하고도 내가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생기겠네요. 양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암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막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되게 큰 거죠.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못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서술형은 어떻게 나와요? 서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의 핵심 문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어휘 교재의 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있잖아요. 지문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 그렇게 영작하는 것도 나오고 부교재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양해요. 출처가. 그럼 선생님이 이제 요거는 중요한 문장이야 한 거를 잘 외우면 그쵸. 보통 고등들은 지문이 A라는 모의고사가 있으면 변형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숙명 변형은 많이 안 하세요.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암기를 잘 하면 점수를 받을 수는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단지 이제 양이 많아서 그게 힘들다는 부분인 거지. 그러니까 변형이 많아서 힘든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. 혹시 또 뭐 보태실 말씀이 있을까요?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문제가 그러니까 뭐 동의어 반의어도 알아야 되는 게 어휘 관계를 따지는 문제를 항상 내세요. 뭐 예를 들어 2개 샘플 보기와 같은 관계의 어휘들의 보기들, 그러니까 선택지를 고르세요 하면서 예를 들어 보기가 동의어 관계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밑에 선택지 어떤 건 반의어고 어떤 건
네, 동의어 관계 똑같은 거. 본 거 같아서 찍으면 안 되는 거네요. 그쵸.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휘 문제는 찍을 수가 없잖아요. 알아야지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. 그다음 어법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하게 중3 때,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 때 문법을 잘 끝내놓으면 고등가서 그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문법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등가서 영향을 미치는 게 고등은 범위가 없거든요. 투부정사만 나오는 거 아니고 다 모든 게 다 나오고 언제나 누가 그쵸.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놓는 것들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. 지금 뭘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? 제가 아니요,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되고요.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떡하면 좋아, 우리 아이 큰일 났네라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잘 따라오면은 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휘 공부를 더 해놓고 어휘요? 네, 어휘 공부해놓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특정하게 어법에 많이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준동사라고 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, 분사, 그다음에 관계사라고 해서 관계 대명사 부분이거든요. 뭐 관계 부사.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조금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가정법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구문이라고 해서 왜 주어 동사 바뀌는 도치 그런 거 있잖아요.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네네, 맞아요. 그것도 중요해요. 네네네. 그런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개념을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어휘 공부랑 핵심적인 어법 정리. 네네네. 제가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잘만 따라와주고 끈기 있게만 따라와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공부해주는 게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. 여학생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그쵸, 맞아요. 양에서 질려버릴 것 같은데. 그쵸. 네,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제가 가르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죠. 네. 각오를 하고 가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